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부동산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내용 먼저 알려드리는 로원 센트럴 부동산 TV 현명화입니다. 다들 투표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 당선인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에 몸을 담고 있는 저로서는 가장 궁금한 공약이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통령 당선인이 되신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올 부동산 관련 공약들 중 먼저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총 25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주도 200만호, 공공주도 50만호입니다. 공공주도 50만호에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무주택 첫집 20만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소한 원가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세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게 핵심입니다. 건설 원가의 20%만 있으면 먼저 주택을 분양받고 나머지는 장기로 원리금 상환할 수 있게 하며,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하면 시세의 70%로 정부에 매각해서 시세 차익의 70%는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또 민간 주도로 200만호 개발계획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정밀 안전 진단을 면제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인데요. 그동안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되어 대기하고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이 공약이 통과된다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재건축으로 이익이 생기면 국가가 일부 가져가겠다는 정책인데 이것도 완화하겠다는 공약이므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을 진행한다면 용적률도 300%에서 50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약이 나왔었는데요. 용도 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정책 공약이 있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거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세부담 완화 공약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럼 재산세는 오르고 종부세는 폐지되는 건지 새로운 세제가 나오는 건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도 낮춘다고 합니다. 이 공시가격은 작년인 21년도에 올랐고 올해 22년도 새로운 공시가격이 나올 예정인데, 이 공시가격을 22년도에는 21년도 오르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을 만드는 비율이 22년도 100%로 상향 예정이었으나 21년도 95%로 동결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시장 가액은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을 하는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니까 공시가격의 몇 프로를 과세표준으로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지 않고 공시가격을 21년도보다 더 낮춘다고 하면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이 많은 다주택자들에게 특히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만 소유하고 소득이 적은 노년층을 위해서 납부 연기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1주택자 장기 보유자라면 주택을 매도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매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세와 취득세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 세율이 적용이 돼서 2주택자 20%, 3주택자 30% 중과 세율이 있는데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완화 부분은 1주택 취득 시 1에서 3% 금액에 따라 내던 세금을 단일화 세율로 간다고 하니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더 많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주택 취득세 8%, 12% 중과 세율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취득세 완화 정책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1% 이하로 단일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청년 대출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시세 대비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DSR 즉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부분은 그대로 둔다고 하니까 소득이 적은 2030 세대들의 대출 8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30 세대 중 소득이 높은 층들만 이 대출 완화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아 2030 세대들의 대출 한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공약은 임대차 3법 개편입니다. 2+2로 2년을 살면 갱신 청구를 통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풀리지 않아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공급 부족과 집주인은 4년 살 거를 대비해서 임대료를 더 높은 값을 요구하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을 다시 2년으로 원복시키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주택 청약 제도 개편입니다. 2030 세대들의 청약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추천 비율을 늘려서 당첨 기회를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은 올해 청약 기회를 기다린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 비율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비정상 거처 주거자들에게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거나 이사비 바우처를 주어서 주거급여 받는 대상자도 늘려준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잘 지켜졌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여러 대통령들의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볼 때 어느 만큼 지켜지는지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사의 한 사람으로 요즘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까지 곁들여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영상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객님들의 고민을 같이 생각해보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